모의고사 수능 접근법 두 번째 수필 두 번째로 박일로의 누항사 그리고 김소은의 가난한 날의 행복에 대한 문제풀이와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풀어왔던 것처럼 우리는 보기 문제 먼저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특정 소재를 대상으로 한 거라 가와 나에 나눠져 있기는 하나 특정 소재를 대상으로 한 거라 요거 먼저 풀 거고요. 그 다음에 구역이 조금 더 넓은 요 6번 요 문제가 조금 복잡합니다. 6번 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7번을 보면 보기를 참고로 해서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요. 지금 보면 누앙사라고 하는 작품은요. 전란을 겪은, 여기서 전란은 임진왜란을 말합니다. 임진란을 겪은 사대부가 누앙에서 스스로 노동하며 가난하게 살아가면서 이상적 삶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즉 누앙, 이 시골 정도 그냥 일반 백성이 사는 곳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가난하게 산다 그런데 직접 농사 짓는다는 게 좀 특이하네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상적 삶을 추구하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상황과 심리 변화 그랬는데 처음에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 근데 왜요? 가난해서. 그래서 뭐하러 갔다? 소를 빌리러 갔답니다. 그런데 빌리지 못해서 자, 청풍멸과 더불어 한가롭게 삶, 즉 자연 속에서의 삶, 그것을 추구하면서 지금의 걱정, 가난으로 인한 걱정을 잊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기억에서 A 생에 이러한데 대장부의 뜻을 옮기겠는가? 자, 서리법 쓰였죠. 옮기겠는가 그랬으니까 옮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뭘요? 내 삶이 이러한데. 자, 앞에 쭉 나오는 게요. 가난한 삶이에요. 왜 가난? 자, 이 부분이 대표적입니다. 숭늉으로 고픈 배를 속일 뿐이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물밖에 먹을 게 물배 채운다 라고 하죠. 자, 물배 채운다라는 얘기고요. 밥을 어쩌다 먹는다 하더라도 그 소주잔 3잔 정도의 양의 밥과 그 다음에 홉 그거 5 정도 되는 그 홉죽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정도 밥밖에 자기는 먹을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삶이에요. 그래도 나는 뜻을 바꾸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심리를 드러내는 가치를 기억에서는 A의 심리에서 가난한 삶에서 드러나는 가치를 이루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가난하지만 가난함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겠다라고 그런 걸 추구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난 안 옮길 거야. 그러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다리 없는 황혼에 허위허위 달려가서 자, 뭐 하라고요? 소 한 번 주마하고 엉성하게 하는 말. 예, 소 빌려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믿고 자기가 거기 달려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 가난한 상황을 해결하자 하는 화제의 다급한 심정, 달려갔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는 비의 심리가 화자의 처량한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 비의 심리, 여기서 드러나는 거 빌리지 못해서 암담함을 느낀다 그랬는데요. 자, 디귿이 어디 있나 보면은 네, 여기 있네요. 아침이 끝나도록 슬퍼한다 그랬으니까는 아침이 끝나도록 슬퍼한다 했으니까 자, 요거는 그 자신의 처량한 모습, 소를 빌리지 못해서 처량한 모습이 드러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는 시의 심리가 화자의 눈에 비친 대상에 투영되어 있다. 심리가 투영되어 있는 거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그럼 감정이입은 내가 기쁜데 내 주변에 있는 사물들도 같이 기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슬픈데 얘네들도 같이 슬프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어떤 의미로 돼야 되느냐면 내가 농사를 지려고 소를 빌리러 갔는데 그러지 못했어.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저 어떤 물건이나 뭐 사물이나 이런 것들도 나처럼 한탄하고 슬퍼하는구나 이런 게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저 쟁기하고 그 다음에 그 쟁기에 끼우는 칼날이라고 위에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상태. 네, 그 날이 잘 서서
의미로 추정된다. 좋으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쟁기와 배우님도 아깝다 그랬습니다. 왜? 내가 소만 있으면 농사를 지을 텐데 쟁기를 갖다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아유 소가 없으니까 저거 있으면 뭐해 아유 아까워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감정이입 대상의 눈에 투영되어 있다. 전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미음에는 니은의 상황을 실천하기 위해 화자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실천하기 위한 화자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자 보면 미음 봅시다. 자 미음 보면 교양 있는 선비들이 낚싯대 하나 빌려다오. 자 낚싯대 갖고 뭐 하려고 그러죠? 여기 뒤에 보면 청풍명월 왜 벗이 돼요? 그럼 자연의 벗이 돼서 임자 없는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자연 속에서 자 내가 늙을 거야. 자연을 즐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의도가 드러나 있다. 예, 맞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풍월강산 나온 김에 이쪽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풍월강산은 지금 확인한 것처럼 어떻다고요? 자리가 절로 늙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낸 거야. 그러면 환상의 세계, 현재의 소망,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한 동경, 근데 현재 어려움, 그 다음에 전통적 삶의 모습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풍월강산에서 절로절로 늙으리라 라라 뭐뭐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기 때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것만 봤을 때 우리는 지금 다짐한다. 소망을 다짐한다. 요게 지금 답이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경춘선 한번 보겠습니다. 경춘선 보니까 남편은 한 번도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아내는 한 손을 내민 채 너무도 행복해서 그저 황홀에 잠길 뿐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남편은 그러나 6.25 때 죽었다고 한다 라고 하거든요. 그럼 6.25 때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춘선은 죽기 전에 남편과 함께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제목처럼 가난한 날의 행복이니까 뭐 가난한 삶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지금 그러면 과거의 추억에 얽힌 공간 예 맞네요. 그러니까 2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으로 가서요.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자 A는 보니까 규칙적인 음보 사용을 통해서 리듬감을 형성한다 그랬는데 자 가사라고 요거는 가사 작품으로서 가사는 사음보를 바탕으로 한다라는 거 지금 알고 있다면 규칙적 음보라는 거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없는 황혼에 허이허이 달려가서 굳게 닫은 문 밖에 우두커니 혼자 서서 큰 지팡이로 오래도록 하오니에 자 이것처럼 사음보 반복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는 B와 달리니까 요거는 제하고 A는 비유적 표현 요런 거 이렇게 긴데 비유적 표현 찾으려면 한참 걸리니 물음표 찍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특정한 어휘를 사용하여 구체적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여기 봤던 요 부분만 봐도 6.25라고 하는 거 앞뒤에 보니까 6.25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해방 직후였다. 뭐 이런 것만 봐도 시대상을 알 수가 있는 게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지금 맞고요. 반면에 요거는 아무리 봐도요. 전체적으로 옛날 얘기인 것 같지만 구체적 시대상까지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 대화를 활용하여 중심 인물의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자, 이 대화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 어디서 쓸 수 있냐? 이 부분 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봅시다. 굳게 닫은 문 밖에 우두커니 혼자서 누가요? 글쓴이가요. 큰 기침 오래도록 한 다음에 기침을 한 다음에 인기청을 낸 겁니다. 그랬더니 저 밖에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염치 없는 접니다. 자, 요게 지금 글쓴이가 한 말, 요게 주인이 한 말이야. 요 정도만 봐도 대화 맞네요. 대화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A 맞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B는 모르겠습니다. 자, B 볼까요? 가는 길에 자, 어젯밤 다닐 수 있는 전보는 어쩌고저쩌고 했으니 1,000원 해서 대화는 아닌데요. 한 번도 그날 안 되었으니 하고 다운표 있는 거 볼까요? 여기 있네요. 모르지요. 자,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말을 맺었다. 그래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러면 대화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B는 경구로 활용하여 마무리다 그랬으니까 끝부분만 보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 경구만은 아니다. 진부한 1편의 경구만은 아니다. 뭐가요? 행복은 반드시 부와 일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뻔한 경구만은 아니다 하니까 이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확인 안 한 거 어느 거요? 자, 3번입니다. 3번에는 인물을 표현하는데 비유적 표현은 사용된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통점 보겠습니다. 특정한 인물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한다. 반성 나오나요? 지금 이 부분 때문인지도 모르지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교훈을 얘기하는 건 맞는데 이걸 반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음표 찍겠습니다. 자, 가만 봐도 그렇죠. 네, 지금 생활하기 힘든데 이런 거 얘기하니까 반성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 그 다음에 감정의 절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감정을 참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자기가 슬프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더라. 겨우 허이허이 뭐 이런 말들 나오니까 어렵다. 뭐 이런 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 이동, 장소 이동을 통해 그리우며 여기에 그리움 있습니까? 지금 요 배경으로 나온 것만으로 봐도 그리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탄적 표현 통해서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영탄적 표현. 연기가 많기도 많구나. 뭐 이런 거 하니까 영탄적 표현은 지금 보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일화를 활용하여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자, 근데 보면 구체적 일화 활용했다 그랬으니까 여기 뭐죠? 소를 빌린 일. 가는 소를 빌린 일.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여인의 그 남편의 과일 장사 얘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실히 답이라는 거는 지금까지의 내용 파악만 갖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여기 영탄적 표현은 있습니다. 많기도 많구나. 그런데 이런 것들이 소망은 아니지요. 소망은 아니지요. 내가 이런 것들을 벗어나겠다, 한탄하거나 이런 것들이지 소망이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거 잘 안 드러나고요. 해서 우리 5번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세 번째 작품 설명하겠습니다.